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 드릴 탐나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정도죠. 예, 외투를 하나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은 이 쌀쌀해진 날씨에 좀 따뜻한 훈훈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를 써내려 가신 분입니다. 그 책을 쓰신 김진태 작가와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예능 작가로 쭉 한 30년을 일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시골의 낙향에서 어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어리버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좋아했던 우정의 무대를 집필하셨어요. 네, 우정의 무대를 처음에 예능 프로그램 처음 한 게 우정의 무대인데 마침 또 제가 예능 작가로서 처음 집필을 했던 게 그리운 어머니 코너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전군을 다니면서 어머니들하고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정작 저희 어머니하고는 그렇게 길게 얘기를 못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95세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록들을 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정의 무대의 백미였죠. 예. 어머니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러고 올라가서 막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할 때 다들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거를 집필하셨군요.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되게 그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요. 엄마 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좀 이상하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충청도거든요. 엄니를 했어요. 남들 엄마 할 때.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번 엄니 하니까 엄니 하다가 뭐 조금 격 있는 자리에서는 어머니 했다가 엄마로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그 뜻이군요. 예. 엄마라고 우리가 부를 때 더 친밀하고 맞습니다. 교감했는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조금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그 뜻이구나. 근데 이 책 안에는 뭘 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사잖아요. 어머니가 태평양 전쟁도 겪으셨고 1929년생이세요.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한국 전쟁도 겪고 60년대 재건도 겪고 70년대 유신 시대, 80년대 서울에 보면 다 겪은 분이라서 한 개인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1929년생이세요. 오드리 헵번과 동갑이고 마릴린 먼로보다 3살 어려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10대 소녀 시절에 해방이 돼서 비로소 모국어를 배우셨어요. 대동아 전쟁과 한국 전쟁을 몸소 겪으셨고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셨어요. 야, 어머니는 그 한국의 근현대사네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참 와요. 오드리 헵번하고 동갑이에요. 그러게요. 마릴린 먼로보다 3살 어리신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2살 오빠시더라고요. 아, 그러신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27년생이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면 어릴 적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 책에 담은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오래 지나면 그런 걸 느꼈죠. 한 해 한 해 흐려지시는구나. 생각은 미리 했었는데요. 대개의 아들들이 엄마하고 말 길게 하는 게 좀 힘듭니다.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단어씩 대화를 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책으로 엮을 거예요. 어머니 어떠세요? 하니까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그게 팔리겠냐? 뭐 첫 반응은 뭔 그걸 얘기야? 누가 읽겠냐? 그걸. 시골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가 궁금하겠냐? 예.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머니께 헌정했죠. 어머니께 드렸죠. 예. 어머니가 뭘 하세요? 이제 책을 보여드리니까 네. 친구분들한테 한 권씩 이제 보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생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 어머님 주변 친구분들이. 그럴 근데 수 있어요. 옛날 그 주소록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전화 드려가지고 저쪽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쪽 받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시는 친구분들은 그냥 제가 받아 적어서 발송을 다 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우체국에서 문자가 오잖아요. 네. 근데 받았다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가족이 받았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 아들이 예. 나하고의 대화를 책으로 엮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하고 대화가 대면대면해지는 시기 사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놓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시 대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뭐 남자들은 일생이 사춘기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다정다감한 아들은 잘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또 막내이고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이 요즘은 뭐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긴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루 종일 YTN만 보고 계시느니 이렇게 아, 어머니 하루 종일 YTN 보세요? YTN을 그렇게 보세요. 그 세상사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세상 돌아가는 있으시고, 일에. 정치색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러시구나. 그런 건 어디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죠. 그럼 어머니하고 정치 얘기도 나누시고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겠네요. 테레비 보면은 그런 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제 주장을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맞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뭐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 벌써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러시면 이제 좀 토크가 길어지죠. 거기다 뭐 논리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고집도 아직 있으시고 예, 그죠?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작가님 이 얘기 들으면서 야 부럽다. 어머니가 이리 정신이 맑으셔서 예. 1929년이신데 예. 아직도 정치 얘기도 나누시고 그 얘기를 또 이렇게 굽히지 않으려고 예. 막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일생을 지적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저한테 진태야 정신 좀 똑바로 그러시구나. 차리고 살자. 예. 늘 그런 말을 하세요. 예. 형이 있으셨어요? 예, 형님이 계셨는데 예.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님도 선생님이셨는데요. 형님이 일찍 제가 고1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항상 이제 가슴이 한으로 남아 계시죠. 큰아들. 예. 예. 큰아들. 먼저 간 예.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이 책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자녀. 그게 딱 맞는 말이여.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저 손으로 볼이라도 만져보고 살 닿는 감촉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만져본 감촉이 이게 가물가물 거려서 머리통이건 손이건 종아리건 옛날로 돌아간다면 말이야. 한 번만 더 만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형님 얘기 평소 많이 하세요? 예. 뭐 저보다 제가 봐도 뭐 저보다 훨씬 뭐 공부도 굉장히 잘하셨고 운동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셨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더 아까우실 수도 있고 장남이 첫 아들이셨고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도 뭐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아들인 작가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세월만큼 공평한 게 없는겨. 돈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적고 그렇지만 세월은 부자도 한평생이고 가난한 사람도 한평생이겨.
앞길이 구말리 같다.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젠 앞길이 구말리 같다가 맞는 것 같아요. 구말리 같았던 앞길이 언제 그렇게 갔을까요? 세월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예. 주로 세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고 시절, 뭐 학창 시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 들으면은 참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아깝지 않게 시간을 아낌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1929년생인데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면 그 시절에는 정말 많이 배운 신여성이세요. 지금도 뭐 책을 드리면 하루 종일 보세요. 그래서 이 목 뒤에 늘 파스를 붙이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게 좀 남다르시긴 하셔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어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 시간을 좀 아까워하세요. 그냥 이렇게 막 떠드는 것보다 요즘에 뭐 무슨 누구 평전, 뭐 송혜선의 평전도 있고 노무현 평전, 뭐 평전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기독교인이시면 뭐 성철 스님, 뭐 스님들 얘기도 많이 읽으시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박학다식하시네요. 그 어머니 눈도 좋으신가 봐요. 눈이 좋으세요. 귀는 어두우신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뉴스를 보시는 게 요즘은 뭐 타이틀이 다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좋으시니까 잘 안 들리시는데도 텔레비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눈이 밝으셔서 자막을 보시더라고요. 거동은 어떠세요? 거동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올라온 것도 아들한테 단단히 이르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거실에서만 조금 이제 보행기들 잡고 조금 움직이시는 정도고 정신은 굉장히 맑으신데 그게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다니질 못해요. 허리도 마찬가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칠판 서서 늘 해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서서 그걸 하셔가지고. 어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작가님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 또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럼요. 저는 뭐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뭐 삼시세끼 해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평생 받은 거고요. 굉장히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리고 평생 뭐 화내시는 것도 한번 못 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머니를 떠나서 인품이 참 좋으시다, 배울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다음번엔 제 딸로 태어나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에이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늘 참 절절하고 애절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로 남자 아들들은 참 그걸 말을 표현을 못해서 말이죠. 엄마라고 부를 걸 그랬어. 작가이시고 또 방송 작가이시죠. 김진태 작가와 함께 어머니에 관한 책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2부로 이어집니다.